안녕하세요. 백세살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부부싸움이 우리 사이를 망치는 싸움인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싸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특히 존 가트맨이라는 세계적인 부부 상담학자가 말하는 이혼 위험이 높은 부부가 보여주는 싸움의 신호들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요즘 배우자와 말만 꺼내면 서로 상처만 남는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마음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존 가트맨이라는 부부 상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평생 부부만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수천 쌍의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부부는 끝까지 함께 가고 어떤 부부는 결국 헤어지게 되는지 그 패턴을 데이터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10분만 봐도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지 90% 이상 맞힐 수 있다. 무서운 말 같죠? 그가 본 건 싸움의 유무가 아니라 헛된 싸움의 신호였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고 싸운 뒤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문제라는 뜻이죠. 이제 가트맨이 말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싸움의 신호들을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거친 시작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 또 그랬지? 내가 뭘 했어? 또 시작이네. 잠깐 와봐. 얘기 좀 해. 오늘도 또 그 얘기야. 벌써 톤이 공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말투에서 이미 당신은 문제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부드럽게 시작한 대화는 도중에 엇갈려도 다시 수습이 되는데 처음부터 날카롭게 시작한 싸움은 끝까지 마음의 상처만 남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트맨이 말한 네 기수 네 마리의 말 Four Horsemen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 늘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방어 defensiveness, 비난 criticism, 경멸 contempt, 담쌓기 벽치기 stonewalling입니다. 하나씩 우리말로 풀어볼게요. 1방어, 내 탓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나만 뭐라 하지 말고 당신은 잘했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이건 진짜 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처가 되어서 더는 듣기 싫다는 감정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이 비난, 당신은 항상 맨날 왜 늘 그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사람을 공격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설거지 안 돼 있어서 속상했어. 상황 이야기. 당신은 왜 항상 집안일엔 관심이 없어? 사람 공격. 비난이 쌓이면 상대는 나는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며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3경멸, 깔보고 비웃는 태도.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눈을 굴리며 에이 됐어.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지. 당신이 뭘 알아. 한숨, 비웃음, 비꼬는 말투. 이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놓고 보는 태도라서 들으면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집니다. 경멸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랑을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사담쌓기 stonewalling. 말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 응, 그래, 알았어. 입으로는 대답하는 것 같지만 눈은 창밖만 보고 있고 표정은 이미 닫혀 있고 내 마음은 완전히 벽 뒤로 숨은 상태.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자리를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끼죠. 이 사람은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도 관심이 없구나.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투명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감정, flooding입니다. 이건 느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분노, 서운함, 억울함, 두려움,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입이 딱 막혀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다 싶지만 사실은 안에서 너무 많이 끓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 단계가 오래가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신호가 신체적인 이상 physiological distress입니다. 계속된 갈등과 분노, 풀리지 않는 감정들은 결국 몸을 통해 튀어나옵니다. 이유 없는 두통, 속쓰림, 명치 통증, 어깨목 결림, 만성 피로, 술, 담배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 잠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빨간불일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 단지 말싸움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삶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두 가지는 관계가 꽤 많이 지쳐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바로 나쁜 기억만 떠올리기와 수리 회복 시도 실패, failed repair attempts입니다. 나쁜 기억만 떠올리기, 우리 과거는 다 최악이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우리 결혼식? 그날도 당신이 늦었잖아. 여행? 겨우 그 정도 데려다 준 걸 뭐 그렇게 생색내?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사실 그때 웃었던 순간도 있고 고마운 장면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기억이 다 검은색 필터를 씌운 것처럼 나쁜 장면만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속에서 이미 당신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회복 리페어이 안 되는 관계, 싸움은 있는데 화해는 없다. 사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싸운 뒤에 다시 연결될 줄 아느냐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크게 싸웠다가도 이렇게 합니다. 아까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해. 우리 같은 편인 거 알지? 내가 너무 흥분했어. 이 얘기 내일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래. 완벽하게 합의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느낌을 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지쳐 있으면 이런 작은 수리 리페어 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지금 와서? 라며 또 싸움이 되고 웃으면서 넘기려 해도 장난으로 덮지 마. 가 되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단계가 계속되면 가틈에는 관계가 이혼에 가까워진다 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은 끝난 건가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평생 같은 주제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방식, 시댁 처가 문제, 돈 쓰는 방식, 생활 습관, 정리정돈,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은 서로 타고난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트맨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결혼 생활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부부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차이를 안고도 서로에게 계속 다가가는 부부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안 싸울 텐데, 애들이 크기만 하면 좀 나아질 텐데, 시댁 문제만 없으면 우린 잘 살 거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The thing is never the thing. 겉으로 말하는 그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싸우는 이유는 돈이나 시댁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지만 그걸 서툴게 표현하다 보니 서로를 더 상하게 만들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싸우는 게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거친 시작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나도 방어하느라 상대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구나. 경멸 섞인 말투를 습관처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만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당신 오늘 이 얘기하면서 꽤 상처받았겠구나. 지금은 우리 둘 다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나는 아직도 우리가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한마디, 한 번의 숨 고르기가 관계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연결되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조금씩 회복을 시작한 거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이 우리 부부도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주 부딪혀요. 그래도 이 점은 서로 고마워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저도 앞으로 더 실질적인 부부관계 이야기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과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관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함께 기억해 드리고 싶어요.